네, 3시 20분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다이나모DB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모DB 테이블 만드는 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다이나모DB 자체로는 저희 AWS에서 제공해주는 노시퀄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지금 현재 켜져 있는 좀 닫아 보겠습니다. 이스트 콘솔이건 어디건 이렇게 AWS 콘솔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치 창에서 다이나모 D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서비스가 검색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Create Table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테이블 네임 같은 경우는 Users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여기에 Users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는 두 가지 키를 갖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키와 소트 키. 그러니까 파티션 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RDBMS의 프라이머리 키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네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트 키, 이게 정렬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를 갖다 긁어와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이건 옵셔널이긴 한데 여기서는 저희는 로케이션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폴트 세팅 그대로 놔두면서 또 태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아시겠죠? AWS 빌더스 2022로 붙이겠습니다. 키는 오너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나 하시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코드 레벨에서 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잠시 다시 이 코드 아키텍처를 갖다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람다 URL, 그러니까 API 서버에서 다이나모DB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람다 URL API 서버의 코드들이 다이나모DB에 읽고 쓰는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람다 코드를 갖다가 조금 살펴볼 텐데요.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PI 서버의 람다 코드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서 AWS 파이썬 SDK는 보토3라고 부릅니다. 이 보토3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WS 서비스, 여러 서비스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모DB에 접근하겠다라고 정의를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테이블을 좀 사용할 것이냐 했을 때 유저스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모DB에서 테이블 이름을 유저스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읽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뭐 스캔을 하겠다, 쿼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 깊게 더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스캔으로 모든 데이터를 긁어오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긁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 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name과 location이라는 키값으로 각각 값을 넣은 다음에 이걸 테이블에 put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이제 여기 써질 텐데요. 여기에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뭐랄까 되게 단순한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35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좀 쉬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람다 함수 생성 시 네트워크 에러가 뜨면 생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콘솔 지금 창을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콘솔 창 자체에서 에러가 뜬다는 말씀이신지. 네, 이미지는 따로 이제 못 보내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람다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create 펑션에서 만드실 때 이때 에러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라면 글쎄요. 네, 로그아웃하고 강제세로 고침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 리전은 서울인 걸 확인하셨나요?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리전이 어디 있냐는. 혹시 EC2 인스턴스, 글쎄요, 이거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에라라서, 지금 크롬 쓰고 계시죠, 그럼? 그럼 크롬을 아예 닫아보시고, 그리고 새로 크롬 창을 하나 열어서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네, 그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C2 가셔가지고요. 선택을 하시고, 액션스에 가셔서, security, 세팅스였나? 세팅스에 가셔서 인터넷 세팅스, 인스턴스 세팅스요. 여기로 가셔서 edit 유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때 설정 URL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뒤에 슬래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그러네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이걸 키신 거죠? 이거 키고 보신 거 같은데, 왜, 네, 롤은 지금 건 지워주세요. 어차피 롤 같은 경우 이름이 My API 서버로 시작할 때니까 그거는 그냥 짜서 싹 다 지워주세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데 지금 아, 네, 일단은 죄송한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데모를 좀 먼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35분이 돼서 데모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보시면은 데모는 간단합니다. 이거 앞에 보셨던 그 아키텍처 그림인데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좀 앞에서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킨다면 만약에 크롬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개발자 모드를 킬 수도 있습니다. 뭐 크롬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어폭스도 개발자 모드 킬 수가 있죠. 이렇게 켜놓고 콘솔 뭐 네트워크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는데 네트워크에 한번 넣고 이거를 서밋을 하게 되면 서밋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값 넣고 서밋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플로우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브라우저에서 서밋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 네임과 로케이션에 각각의 값을 들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람다 URL, 그러니까 API 서버 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걸 받고 DynamoDB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코드로 조금 자꾸 코드 얘기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index.html에서 여기 지금 람다 URL, 람다 펑션 URL에 URL에다가 샘플이라는 베리어블, 그러니까 패스를 갖고 데이터를 보낸 겁니다. 포스트로 보낸 거죠. 그래서 포스트 형식으로 HTTP의 포스트 메소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놈이 지금 호출이 됩니다. 포스트 핸들러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요. 그 포스트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데이터를 갖다 쓱 긁어와서 다이나모DB에 이렇게 풋 아이템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서밋을 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 쪽으로 가서 한번 그냥 쓱 살펴보면요. 데이터가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리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을 했을 때 일어난 현상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서 다이나모DB까지 갔다. 그 중간에 람다 URL로 구성한 우리의 API 서버가 있었다. 그 API 서버의 코드에서 포스트를 갖다가 메소드를 캐치해서 다이나모DB에 풋 데이터를 풋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get 테이블. get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get 테이블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좀 개발자 모드를 키보마크에서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거에 굳이 이걸 뭐 키려고 막 노력하시거나 알고 계시면 켜도 되고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안 키셔도 됩니다. 그냥 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이게 지금 뭘 한 거냐? 포스트로 보냈다는 거고요. HTTP에 개수로 받았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이거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흘러간 거냐? 데이터가 이렇게 CORS 에러가 발생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람다 쪽에 가시면 컨피그레이션을 보시고 이 컨피그레이션에 펑션 URL을 찍으시고 이 펑션 URL에 CORS가 지금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잘 확인이 안 되시면 Edit 누르시고요.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Allow의 모든 별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을 좀 해보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번에는 브라우저에서 get table이라는 버튼을 누른 거고요. 이 버튼을 눌렀으면 HTTP get 메소드로 API 서버를 호출하게 됩니다. 우리의 API 서버는 람다 URL이죠. 그래서 람다 URL이 MD URL이 호출이 된 거고요. get이라는 메소드로 호출됐으니까 다시 코드에서 get 이래서 get handler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요. get handler 함수가 호출되면서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쭉 한번 긁어와서 다시 여러분의 브라우저 쪽으로 데이터를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WS 코리아 이렇게 시킨 거고요. 뭐 다른 거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칠까요? 유저 AWS 뭐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서밋하면 다시 서밋이 됩니다. 포스트로요. 하면 2개 가져온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단순한 구조인데요. 이건 되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라 뭐 여러 가지 예외나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간단한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코드 레벨로 예외 처리도 하고 뭐 트라이 캐치문을 잡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예외 처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람다 URL로 API 서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네. 그래서 EC2 생성해서 유저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EC2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지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체크를 하십니다. 혹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어느 방법을 택해도 좋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스에 가셔서 인스턴스 세팅스를 선택을 하시고 에딧 유저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유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지금 현재 구성한 이 API 서버와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 가지고 구성한 이 시스템의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되게 간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거는 우리가 한 거는 람다 URL 가지고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고 API 서버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만들면 API 서버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센티케이션도 되게 간단하게 붙일 수도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 특징은 RESTful API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안 쓴다면 API 서버 내에 모든 걸 다 구현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RESTful API 서버 같은 경우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람다 URL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단순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의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인스턴스를 띄웠죠.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띄우면서 뭐 그냥 이제 띄우고 나서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서 엔진엑스 설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저 데이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런치할 때 바로 이제 인스턴스 엔진엑스를 깔고 또 엔진엑스에 사용하는 index.html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이나모DB 테이블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다이나모DB를 만들면서 파티션 키로는 name 그리고 소트 키로는 location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 이제 관련된 컴포넌트는 여기다 좀 더 있겠죠. 뭐 IAM의 롤도 만들어야 됐고요. 시큐리티 그룹도 만들어야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된 리소스들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4시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계속 한번 다뤄보시고요. 또 이제 이거 하시느라고 뭐 어디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요 시간에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요거를 데모하고 이런 것들 좀 다뤄보시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문 분석이라는 건 유저 데이터의 뭐 쉘 스크립트에 대한 에러를 체크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네,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이제 유저 데이터에다가 복사하기 전에 그 쉘 스크립트를 갖다가 뭐 미리 이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유저 데이터에다가 쉘 스크립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는 그 넣기 전에 미리 인스턴스 하나 같은 거 띄워서 거기서 이제 쉘 스크립트를 동작시켜 봐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넣게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쉘 스크립트의 실행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스턴스를 그냥 띄우고 나서 거기서 쉘 스크립트를 갖다 실행시킬 때 루트 권한이 필요하면 sudo 같은 거 명령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명령어 같은 것들 말하면서 좀 깊게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sudo 명령 같은 걸 쓰는데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런치 시에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루트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사실 sudo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명령어 자체가 이제 이제 루트로 실행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디벨로퍼 툴을 어떻게 켰냐면요. 이쪽에서 모어 툴스 가셔서 디벨로퍼 툴스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네트워크 탭을 선택하시면 이제 데이터 흐르는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람다에 연결되는 클라우드 와치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지금 이거에서는 이렇게 프린트 문으로 몇 명의 데이터들을 찍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람다 함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서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View Logs in Cloud Watch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My API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와치 로그들이 있고요. 그때 제가 지금 계속 데이터를 갖다가 쓰니까 여기 지금 8월 11일자로 올라와 있죠. 이걸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로그 프린트로 찍힌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버깅 하실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람다를 갖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디버깅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getTable이나 뭐 서밋 했을 때 undefined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요. 인스턴스 쪽에 가셔서 그러니까 계속 요거 유저 데이터의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요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재 이거 갖다가 뭐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인스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런 지금 현재 뜨는 게 이 에코 명령어로 만든 index.html의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undefined라고 뜨는 것들이요.
그래서 요 URL이 이런 식으로 URL이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이제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뭐 디테일하게 이제 디버깅을 하는 건 지금 현재 이렇게 리모트로 하고 있는 이상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제가 만든 index.html이란 코드는요, 이 실습 세션을 위해서 되게 단순하게 만드신 겁니다. 단순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안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된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죠. 리액트나 뷰나 뭐 앵귤러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받고 쓰고 요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더 저기 서포트 하실 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 그냥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파일로 분리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 파일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코드 베이스로 보시면 이제 따로 떼서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만 쓰시고 이거를 이게 파이썬 베이스로 하니까 좀 파이썬 기능을 설명하면 맞습니다. 임포트 테스트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설정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from 테스트 해서 그리고 get handl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개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된다입니다. 네, 지금 4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소스를 갖다가 지금까지 만드신 리소스를 갖다가 삭제를 하는데 좀,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근거이 되는 거 이제 태그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실습 7번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콘솔로 가시고요. 보시면 리소스 그룹스 앤 태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서치 창에다가요. 리소스라고 치면 그룹스 앤 태그 에디터라는 게 하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태그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하나가 뜹니다. 그 서울 리전이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 리전에서 저희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하시면 태그 베이스로 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베이스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건데 저희는 지금 리소스를
AWS 콘솔 상에서 태그를 붙여가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태그 베이스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리소스 타입은 여기 지금 모든 거 다 태그가 붙은 건 모두 다 가져와라. 근데 그 중에서 오너라고 돼 있고 AWS 빌더스라고 된 놈들만 긁어와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룹 네임을 정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디폴트로 앞에 AWS가 붙으면 안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여기서는 이걸 빼서 빌더스 2022라고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빌더스 2022라는 거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게 세이브드 그룹에 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소스를 3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건 API 람다였죠. 람다 URL.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게 인스턴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든 게 DynamoDB 테이블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리고 그 태그들을 모두 owner라고 키값을 주고 거기에 태그 밸류로 AWS 빌더스 2022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돼서 이렇게 3개가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부터 요것들을 갖다가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삭제할 거는 먼저 람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람다 들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링크하면. 근데 람다에 들어갔을 때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한 거 기억을 해보시면 퍼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퍼미션을 주기 위해서 롤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죠. 그 말은 롤을 삭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롤 들어가셔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럼 우리가 람다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롤을 그냥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롤이 삭제됐고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이 람다도 그냥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ete 펑션에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리소스 그룹 쪽으로 넘어와서 요거를 그냥 리프레시라거나 리로드를 하게 되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하나 삭제를 한 거죠, 지금. 그럼 두 번째로 인스턴스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이나모DB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이나모DB로 가시면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델리트 테이블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치 알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모두 지울 거냐? 지워라 라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이거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걸 백업 받을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냥 예제로 만든 거니까 백업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백업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delete라고 치면 여러분도 이렇게 삭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몇 번 하면 데이터가 몇 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금방 삭제가 되고요. 그럼 다시 리소스 그룹에 가셔서 리로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지워졌죠. DynamoDB 테이블도.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지워보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이름이 아니라 이거 인스턴스 아이디가 들어있죠.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임은 이제 똑같지만 이 인스턴스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각각의 만드신 거에 따라서 아이디는 모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인스턴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 만들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큐리티 그룹을 만든 적이 있었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었죠. 그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지우려고 합니다.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정리된 게 있고요. 근데 이거 먼저 지우면 안 지워집니다.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워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인스턴스를 지우기 전에 시큐리티를 먼저 지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룹 네임을 먼저 복사를 합니다. 이게 인스턴스가 현재 저는 몇 개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 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하셔야 될 건 시큐리티 그룹을 갖다 먼저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EC2 인스턴스 쪽으로 넘어오셔서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인스턴스, 내가 지워야 될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턴스 스테이트에 가서 터미네이트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들이 쭉 내려가겠죠. 셔팅다운 상태에서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러닝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거 꺼버리고 나서 보시면 셔팅다운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 되고 나면 터미네이티드라고 뜨게 되는데요.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티드까지. 네, 터미네이티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 쪽으로 가세요. 이게 지금 선택 이렇게 했고, 이게 지금 두 개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많으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룹 이름, 아까 복사한 그룹 이름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델리트 시큐리티 그룹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리로드를 하시면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거는 람다와 다이나모DB 테이블과는 다르게 삭제가 되었어도 계속 표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링크를 눌러보시면 없다고 나옵니다. 터미네이티드 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리소스 그룹에서는 이렇게 삭제가 안 되고 보여지느냐? 이건 인스턴스가 삭제는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티드는 되었는데 그 인스턴스와 연관되어 있던 뭐 볼륨들, 각종 뭐 인터페이스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뒤에서는 천천히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방에 모든 게 삭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지나서 인스턴스 리스트에서도 요놈이 없어질 때쯤이면 리소스에서도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없어지는 거고, 아, 이게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아사무사 잘 모르실 때는 인스턴스 쪽 가면 터미네이트 되었다가 되면 이거는 선택은 삭제된 거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저희가 리소스를 만들면서 태그를 붙인 것 같고, 이 태그 베이스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리소스가 뭐뭐다인 걸 파악을 하고 그 리소스만 제거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또 한 20분 정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4시 반 이후부터 이제 뭐 계속해서 질문도 주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반까지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좀 강조드리는데, 이게 그냥 한 번에 정상적으로 되셨던 분들은 인스턴스가 이렇게 나오고 끝일 텐데, 아니신 분들은 되게 여러 개가 떴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람다를 지워야 되고, EC2를 지워야 되고, 다이나모DB를 지워야 되는데, 여기에 연관된 IM의 롤이 있을 거고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뭐 아까 보면은 에러가 나가지고 롤이 여러 개 만들어지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이제 판단을 하셔서 롤 같은 경우는 my 웹 서버, my API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프리픽스가 붙은 놈들은 싹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도 뭐 디폴트로 그냥 만드셨다면은 런치 위저드 -1, 런치 위저드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을 테니까 그것들만 보셔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까지 리소스 지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지워 보시고요. 뭐 이거는 좀 많이 확인을 하셔서 리소스 깔끔하게 지웠는지 모두 확인을 한번 더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IM 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이게 IM 롤이 람다였죠. 람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다이나모DB만 추가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서 지금 태그를 붙인 거잖아요. 이게 태그를 붙인 거고요. 태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이제 태그가 붙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리소스 그룹에서 체크를 하신 거죠. 네, 요거는 안 나오나 봅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인데, 그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있어도 이게 과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아지는 게 문제죠. 지저분해지죠. 여러 가지 롤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우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람다 퍼블릭 액세스를 하기 편의상 그렇게 한 건데요. 보안 측면을 갖다 고려했을 때는 IAM 기능을 갖다 키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안으로 이제 액세스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리퀘스트 날리는 URL도 이제 좀 이제 보안 정책을 걸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어디 있느냐? 요거 람다 URL 가이드, AWS 람다 가이드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요. 이걸 보시고 제가 링크를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람다 인보케이션 다이나모 DB라는 정책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책이라는 건 그냥 여기 IAM 쪽에 가면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정책이 AWS 디폴트로 만든 거라면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팔러시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라고 하니까 팔러시 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 정책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이나모DB 스트림에 리드 액세스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태그 베이스 리소스 그룹 한 번에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태그 베이스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인스턴스 뭐 이렇게 리소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 이거 세 개 한 방에 삭제하는 방을 물으시는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삭제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이런 방법이 싫으시다 그러면은 리소스 그룹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WS 콘솔에서 이런 리소스를 생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저희 AWS에서 제공해준 CDK라는 IAC 툴 혹은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테라폼 이런 툴 같은 걸로 한 번에 리소스를 갖다가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해버리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 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람다나 EC2 인스턴스 그리고 DynamoDB 테이블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게 만들어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델리트 해버리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었던 리소스들은 모두 한꺼번에 삭제가 됩니다. 이거 되게 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리소스 그룹 같은 거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냥 IAC 툴 가지고 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툴, IAC 툴 가지고도 만들 때도 태그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를 소개했을 때 리소스를 갖다 삭제하는 용도로 소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만든 리소스 혹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AWS 리소스들이 다 틀렸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태그를 갖다가 애플리케이션 A, 애플리케이션 B, 애플리케이션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그를 붙였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이 리소스 그룹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A에서 사용하는 AWS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지우는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AWS 리소스가 무엇인지 식별하는데도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갖고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걸 하실 때 태그를 좀 사용하는 거를 좀 자주 해주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시 반인데요. 충분히 시간을 좀 드렸는데, 랩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한 3시간 정도까지 한 거는 이제 람다 URL로 API 서버를 만들었고요. 이 API 서버와 연동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웹서버를 EC2 인스턴스에 엔진엑스를 띄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API 서버와 웹서버 간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DynamoDB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현재 세 가지 AWS 리소스를 사용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삭제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소스 그룹을 이용해서 그룹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태그들을 계속해서 동일한 밸류의 태그들을 붙이는 작업들을 좀 해봤었고요. API 람다 URL로 API 서버를 만들면서는 람다 펑션을 갖다가 생성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람다 펑션을 갖다가 붙여 거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파이썬이란 코드 혹은 다른 뭐 고나 루비,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코드들로 다 만들 수 있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간단한 기능 하나 사용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저 데이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EC2 인스턴스가 런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엔진엑스를 갖다가 인스톨을 하고
엔진엑스가 사용할 index.html 파일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이나모DB는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고 거기에 파티션 키와 소트 키 같은 걸 정리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태그로 이제 붙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리소스들을 지우기 위해서 리소스 그룹이라는 걸 사용해서 태그들을 동일한 이름의 AWS Builders 2022라는 동일한 이름의 태그들을 모두 긁어와서 그와 식별되는 인스턴스들을 지우는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의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 텐데, 그래서 더 뭐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퇴장을 하셔서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계속 이제 5시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계속 지금 3시간 반? 이 정도까지 계속 장시간 이 실습 세션을 갖다가 같이 따라와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질문해 주시고 이제 많이 배웠다. 이제 더 질문할 게 없다. 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람다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죠. 소스 코드. 네, 말씀대로 단순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람다를 들여야 할 것 같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람다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15분의 리미테이션을 갖고 있어요. 람다가 실행하는데 최대 15분까지만 실행할 수 있다는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이제 좀 빨리 이게 비용이 나오는 이제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인보크 시간이 얼마냐, 몇 번에 인보크 했냐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람다 함수 자체를 갖다가 경량으로 가져가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뭐 기능을 많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이게 많이 넣어서 이제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이제 비용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쪼개느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갖다 계속 사용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이걸 갖다 코드를 최적화하느냐 이런 것도 좀 많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다이나모DB 과금 체계는 뭐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링크를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보시면은 다이나모DB 요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실습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 주시고 계신데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제 세션 이렇게 들어주시고 실습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